엄마가 병원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한대. 너희 집에서 잠깐만 머물 수 있을까? 은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우리 집에 머문다고. 현우 오빠, 그건 좀 곤란해. 우리 집이 호텔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요즘 스트레스 쌓여 미치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해? 오늘은 67세 박은자 씨의 사연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가 결국 배신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석호 씨와 은자 씨는 가진 것 없이 시작해 가게를 일구고 건물을 마련하며 모든 걸 아들 현우에게 바쳤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용서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단호한 결단을 내리셨을까요? 저도 부모로서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픈 선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석호 씨와 박은자 씨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지만 가진 것 하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석호 씨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는 것도, 가스비를 아끼느라 뜨거운 물을 쓰지 못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은자 씨는 남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난 괜찮아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은자 씨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조금씩 저축을 했고, 석호 씨는 새벽에 배달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서로의 고된 하루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동네에서 문을 닫은 작은 족발집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지나다니며 보던 가게였기에 그만큼 폐업한 모습이 그들에겐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여보, 이 가게 우리 한번 해볼까? 석호 씨는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거 너무 무리 아니에요? 대출도 받고 이러다가 망하면. 은자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석호 씨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번만 도전해보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이거라도 해야 우리도 자리 잡을 수 있어. 하지만 가게를 인수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여러 번 찾아가며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수정하고 은행 창구에서 긴 대기 시간을 견디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리는 날들이 많았고 그 과정은 지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난 후에도 힘든 나날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직접 고기를 삶고 양념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장사가 끝난 후에도 청소와 다음 날을 위한 재료 준비로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몸이 부서질 듯 피곤했지만 아끼고 또 아껴 저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피곤했지만 그저 조금 더 고생하면 나아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좀 괜찮았어.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석호 씨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은자 씨도 따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무렵 두 사람은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이번엔 작은 건물 하나 사는 게 어때요? 나중에 현우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은자 씨가 말했습니다. 석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한테는 우리가 겪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도 될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또 몇 년을 아끼고 또 아껴 마침내 작은 건물 한 채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게에서 번 돈은 대출을 갚고 건물 관리비와 생활비로 쓰였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자.
현우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잡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래요, 당신. 우리 아들이 꼭 행복하게 잘 자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힘든 나날이 계속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부부는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현우는 석호 씨와 은자 씨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우가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라며 학원비와 과외비를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여보, 현우 학원비가 이번 달에 또 올랐대요. 은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석호 씨는 잠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해줘야지. 우리 현우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겠어? 은자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면 현우는 분명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현우는 부모의 기대 속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는 큰 열정이 없었고 대학 생활도 그저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졸업 후 몇 번의 취업 시도를 했지만 직장 생활에 흥미를 잃은 현우는 결국 부모님의 족발집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부모님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아, 너 족발집 좀 맡아서 해볼래? 내가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석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이제 뭔가 해야죠. 부모님께서 이렇게 힘드신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모는 아들이 자신들의 고생을 이해하고 가업을 잘 이끌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현우는 부모가 바쁘거나 힘들 때 자주 도와주었기에 서빙을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주방은 혼자서도 척척 해낼 만큼 일을 배워왔습니다. 현우야, 이거 양념 좀 맞춰봐. 이제 내가 주방도 책임져야 하니까. 은자 씨가 주방에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양념통을 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저도 주방은 문제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현우는 혼자서도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배웠고 부모는 아들을 믿고 맡겨도 될 정도로 현우가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현우가 어느 날 여자친구 이수진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는 그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수진이랑 결혼하려고요.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부모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석호 씨와 은자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결혼은 큰 결정이지만 내가 잘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우리가 응원할게.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거면 돼. 엄마 아빠는 너에게 바라는 건 너가 잘 사는 거 하나란다. 석호 씨가 말했습니다. 은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 이제 족발집도 잘 운영하고 자리 잡아서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지. 그게 우리 바람이야. 현우는 결혼 후 가게 운영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한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제 현우가 가업을 잘 이어가며 부모의 고생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현우가 결혼한 이수진은 첫 만남에서부터 살짝 이기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수진의 태도는 다소 차가웠고 무언가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석호 씨와 은자 씨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갈등의 불씨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부모님이 지원해준 전세집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집, 솔직히 조금만 더 돈을 보태면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께서 그 정도는 해주셔도 되지 않나요? 수진의 말에 은자 씨는 당황했지만 아들의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은자 씨의 마음속에는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번에 여기까지 마련하는 것도 꽤 힘들었단다. 은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신혼인데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결혼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점차 본색을 드러냈고 현우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이 집에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어느 날 석호 씨와 은자 씨가 아들 부부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부모님의 방문이 마냥 반갑지 않아 했습니다. 부모님, 빨리 시골로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좀 편히 지내야죠.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자 씨는 충격에 찬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석호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바쁠 테니 자주 오지는 않을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부모로서의 슬픔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자 씨는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은자 씨는 팔과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하면 가게를 물려주고 시골로 내려가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우가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자 두 사람은 계획대로 시골로 내려가며 아들에게 족발집을 물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자 씨가 병원 진료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어깨의 상태가 좋지 않아 며칠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병원의 소견을 듣고 은자 씨는 아들 집에 잠시 머물고자 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병원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한대. 너희 집에서 잠깐만 머물 수 있을까? 은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수진이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게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현우와 수진 사이에 벌어진 대화는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우리 집에 머문다고. 현우 오빠, 그건 좀 곤란해. 우리 집이 호텔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요즘 스트레스 쌓여 미치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해? 수진은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다른 일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오신 건데 잠깐만이라도 쉬다 가시면 안 될까? 수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이라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른다고. 그리고 솔직히 나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거 힘들고 불편해. 그럼 당신이 알아서 방 하나 치워. 나 안 해?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은자 씨는 마땅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불편하지만 아들 집에서 하루만 묵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은자 씨는 아들 집의 창고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방은 오래된 짐들로 가득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자 씨는 숨을 참으며 짐을 정리하려다가 무거운 박스 하나가 그만 위에서 떨어져 손등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고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 현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그냥 조심했어야죠. 타박상 같은데. 약이나 좀 바르시고 지금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은자 씨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모로서의 모든 희생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자 씨는 손등의 통증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수지는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으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자 씨는 참다 못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엄마 손이 많이 부었는데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현우는 한숨을 쉬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타박상 같은데요? 약 바르시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며느리 수진도 슬쩍 고개를 돌려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이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응급실 가면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은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방으로 돌아갔지만 손등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은자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본 의사 선생님이 은자 씨의 손등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손등 쪽에 골절이 있네요. 뼈에 금이 가서 반깁스를 해야 합니다.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자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이 다쳤다는 사실보다도
아들과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가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은자 씨는 남편 석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해들은 순간 석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석호 씨는 한치 망설임 없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듯한 얼굴로 아들 현우의 집에 도착한 석호 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리 나와봐라. 아들은 TV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올라오시고. 석호 씨는 그 말을 무시하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깁스를 한 은자 씨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엄마 손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굴 수가 있냐? 현우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엄마가 그냥 조심했으면 됐던 일이잖아요. 그 순간 석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아낄 필요가 없다는 듯 크게 소리쳤습니다. 조심? 내가 부모한테 이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다. 내가 편하게 살아온 이 삶이 내가 만든 줄 알아.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집과 돈, 그게 전부 부모한테 나왔다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냐?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손등이 금 갈 정도로 다쳤는데도 너희는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무관심하게 굴었다고. 도대체 너희는 부모가 아픈데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냐? 현우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너무 경솔했어요. 하지만 석호 씨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부터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다. 더 이상 엄마가 상처받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이고 뭐고 전부 팔아버리고 기부할 거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석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석호 씨와 은자 씨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후 은자 씨는 아들이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요즘 가게는 잘 되고 있니? 은자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 엄마. 뭐 그냥 그렇죠. 요즘 손님이 좀 줄어서. 현우의 목소리엔 의욕이 없었습니다. 석호 씨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님 관리 잘하고 재료도 신선하게 준비해야 해. 우리가 그렇게 키운 가게잖아. 네, 알겠어요. 하지만 가게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결혼 후 이수진과의 생활에 집중하며 가게에 소홀해졌고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은퇴하고 편히 지내려던 부모의 기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호 씨에게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강석호 씨 맞으시죠? 강석호 씨님의 건물이 임대 계약 요청이 들어와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임대 계약이라니요? 석호 씨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아들이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건물을 임대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가게를 임대 내놓았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석호 씨는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요즘 가게가 너무 안 돼서 임대라도 내놓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그걸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냐? 이게 다 내가 물려받은 가게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였니?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자 씨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가 평생 고생하며 일군 족발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석호 씨와 은자 씨는 시골에서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건물은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허탈한 마음으로 현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들을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장모님 집이 리모델링 중이라 잠깐 지내시는 거예요. 현우는 멀쩡한 얼굴로 설명했지만 집안 곳곳에는 사돈의 생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석호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잠깐이냐? 생활 흔적이 이렇게 가득한데 너 정말 부모를 속이려 드는 거냐? 수지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오셨으면 미리 말씀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시면 저도 당황스럽잖아요. 수지는 팔짱을 끼고 부모를 향해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친정 부모님이 사정이 있어서 잠시 지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저희도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수진이 입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게를 해주신 건 고맙지만 요즘같이 경쟁 치열한 곳에 그런 가게 하나로는 부족해요. 부모님이 진짜 저희를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좋은 상권에 알아봐 주셨어야죠. 은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 현우가 나서며 거칠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부모님은 가게만 내주면 다 되는 줄 아시죠? 요즘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이런 가게보다는 부모님이 돈으로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은자 씨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우리도 형편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거야. 가게랑 집까지 마련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니? 그러나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힘들다는 말은 매번 하시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집도 신축이 아니라 구축 아파트잖아요. 저희도 친구들처럼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은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현우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경을 제대로 써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저희가 부모님 때문에 매번 아등바등해야 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석호 씨가 차분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만 그게 아니었나 보구나. 은자 씨는 참았던 분노가 터지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이 집이랑 가게를 어떻게 마련했는데 그걸 당연한 듯 누리면서 부모한테 원망만 해. 이러면 우리도 더는 못 참아. 현우는 짜증난 얼굴로 변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해도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석호 씨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력? 부모가 다 마련해주고 월세 한 번도 안 냈으면서 그게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냐? 안사도는 피식 웃으며 능청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시대가 변한 거지 뭐. 주고 나서 잔소리하는 건 오히려 관계만 나쁘게 만들어요. 수진도 곧바로 거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도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석호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너희가 부모 덕을 보고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더 줄 것도 없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너희 힘으로 직접 벌어서 살아봐야 부모의 고마움을 알 거다. 은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거 없다. 우리가 참은 것도 여기까지다. 내가 이렇게 부모를 무시했으니 집이랑 가게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석호 씨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게는 세입자 금방 구해서 월세 받아 살면 그만이다. 너희 생각해서 해줬더니 고마움도 모르고 원망만 하는 놈들에게 더 줄 건 없다. 이 건물과 가게는 아직 내 거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부를 하든 너희에게 물려주든 결정할 거다. 그제서야 현우는 당황한 듯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다시 잘해볼게요. 은자 씨는 며느리의 말에 속이 뒤집히는 듯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아온 이유는 내가 잘 살길 바랬어. 그거 하나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거야. 석호 씨의 마음 역시 이미 돌아섰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다.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도 너희 길을 가라. 현우와 수지는 끝내 부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부모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석호 씨와 은자 씨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강석호 씨와 박은자 씨는 시골로 돌아와 오랫동안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렸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믿고 키워온 시간이 헛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아이한테만 매달린 걸까요? 은자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억눌렀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석호 씨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현우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걸 현우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석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족발집을 처음 열었을 때의 기억, 새벽마다 은자 씨와 함께 고기를 삶던 순간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젊은 날, 모든 것이 현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현우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 듯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현우와 그의 아내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남은 인생은 우리를 위해 쓰자고요. 석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자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준 것들을 고마워하지 못하는 자식은 더 이상 바라보지 말아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시골에서의 삶을 새롭게 계획했습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밭을 가꾸고 닭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생계를 위해 바쁘게만 살아왔던 두 사람에게 이 작은 일들이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을 나누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책로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요. 석호 씨는 이렇게 말하며 은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찾아뵙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자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현우가 오겠다고 했어요. 은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석호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이미 결정했잖아. 현우에게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도 변하지 않았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다시 흔들리지 말아야 해. 은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우리만 생각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식에 대한 미련을 끊고 자신들만의 삶을 살기로 다시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기대는 이제 잊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호 씨와 은자 씨는 나란히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몇 년 후에나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그때라도 깨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때가 아니어도 괜찮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석호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석호 씨와 은자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자식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물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둘만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의 월세 수익으로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며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삶을 만끽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조금씩 회복되었고 그들의 삶은 다시 한번 평화로워졌습니다. 석호 씨와 은자 씨는 결국 아들과의 연을 끊고 시골에서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배신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석호 씨와 은자 씨는 오랜만에 시내로 나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따스한 햇볕 아래 두 사람은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저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요? 은자 씨가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좋지. 우리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거야. 석호 씨도 미소 지으며 아내와 함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가끔 현우 생각이 나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은자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석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결국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잖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게 중요해. 은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현우가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맞아. 10년 뒤에나 정신 차릴지 모르겠지만 그때라도 깨닫는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기부해버리면 그만이지. 석호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요. 서로에게 기대고 함께 웃으면서. 은자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근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들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은자 씨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고 석호 씨는 낚시를 하며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미련과 아쉬움은 가끔씩 불쑥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 현우 잘 지내고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은자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글쎄, 잘 지내겠지. 수진이랑 어떻게 살든 이제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석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애가 스스로 깨닫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맞아. 우리가 준 걸 잊고도 불평하는 자식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인생도 소중하잖아. 석호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은자 씨는 미소 지으며 다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온전히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은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여보.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둘만을 위해. 석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비로소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석호 씨와 은자 씨의 입장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평생을 바쳐 가게를 일구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등을 돌렸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석호 씨가 너무 단호했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의 결단에 공감하며 부모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신다면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자식의 배신 속에서도 석호 씨와 은자 씨가 결국 자신들만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